이재명은 절대 대통령 시켜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건 중도 보수에 굉장히 많다는 거. 야 어디 저놈들한테 가가지고 또 5년 망가뜨리고 또 나라 절단나느니 예. 이쪽한테 혹시 힘을 실어줘서 이재명 대통령 빨리 되기에 내가 공표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내고 싶지는 않다. 이재명에 대한 반감을 가지신 분들이 전화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계속 헛발질하니까 이 시기가 너무 일찍 온 거예요. 너무 일찍 제 생각에는 예. 마치 민심이 바뀐 것처럼 착시하는 거죠. 시다. 시기가 너무 빨리 와서. 정권 교체 대세로는 없다. 정권 교체는 48% 정도 나왔어요. 예.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는 31%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으로 정권 교체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을 축으로 거기에 반발하는 여론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정말 잔인하게 걸려고 쓰고 있어요. 예. 만약에 행정 권력까지도 갖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나름대로의 공포감, 두려움, 불안감, 이게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 투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과연 설 민심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번 갤럽 조사라든지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의 위를 딱 막고 있는 유리벽은 더 공부해주고 더 뚜렷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갤럽 조사 관련된 지지율 나왔던 그 조사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습니다. 일단 그렇죠. 저게 그러니까 탄핵 직후에 계엄 선포 직후에 저렇게 국민의힘 극락했다가 24 그래서 12월 17일 19일 그러니까 연말 전전주까지는 민주당 48대 국민의힘 24 더블 스코어하고 저 추세로 가면 이제 국민의힘은 그냥 완전히 깔아앉고 추락하고 민주당 세상이 오겠구나 이제 뭐 조기 대선하면 볼 것도 없겠구나 그랬는데 연말 연초에 갤럽은 휴일기면 조사 안 하니까 3주 만에 했더니 저렇게 된 거예요. 36대 34. 딱 붙었네요. 그러니까 저 완전히 계엄하기 전 33대 32하고 거의 똑같잖아요. 그럼요. 저거는 이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만 놓고 보면 계엄 이전으로 돌아갔다. 맞습니다. 또 다른 그 표는 혹시 준비된 게 없군요. 그러니까 여전히 탄핵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에서도 찬성이 64%예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반대가 32%인데 그 3주 전하고 비교해 보면 그때는 75대 21이었거든요. 예. 그만큼 탄핵을 찬성하는 여전히 탄핵 찬성이 많지만 국민 셋 중에 둘에 가까울 정도로 많지만 반대 여론도 상당히 더 늘은 거죠. 그 전에 4명 중에 3명이었던 게 비하면 11% 포인트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탄핵 반대가 정확히 11% 포인트가 늘었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 때만 해도 4명 모이면 3명의 탄핵에 찬성하는 정도였으니까 뭐 그렇죠. 탄핵에 반대한 사람이 말을 꺼내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3명 모이면 얼추 2명 조금 안 되고 탄핵 찬성하는 사람이 1명 정도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이 1명 정도 되면 이제 얘기가 좀 될 수도 있는 정도로 그러니까 판이 바뀐 거예요. 판이 바뀐. 그러니까 이게 민심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밑바닥에 계엄 직후 탄핵이 가결되는 그 상황까지는 윤석열 아웃, 윤석열 나빠 이런 여론이 지배적이었다고 한다면 그 일정 정도 이제 절차적으로 마무리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엄도 이제 한참 지난 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계엄이 그때는 충격이고 놀랐지만 지금은 계엄 이후에 상당 부분이 지나가면서 다시 일상성을 찾았어요. 그렇잖아요. 또 뭐 너무 비극적이었지만 그 중간에 또 그 그렇지, 무한공항에서 제주항공 예, 참사가 예, 있어 예. 사람들이 그것들은 너무 슬퍼하고 그러면서 이게 새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새해를 맞으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윤석열이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재명 너는 이렇게 이제 쳐다보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와중에 지금 분석하신 것처럼 계속 민주당은 강성 이 지도부에 의해서 헛발질을 계속 연달아 하고 그러면서 저런 지지율에 좀 변화가 생긴 거라고 봐요. 그래서 또 리얼미터 조사, 리얼미터도 사실은 갤럽과 함께 매주 하는 조사라서 우리가 추세를 존중하는 조사인데 거기도 민주당 42.2, 국민의힘 40.8. 이 정도면 완전히 계엄이 있는 거죠. 정말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계엄이 있었나 싶은 지지율이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냥 변화는 대통령이 직무정지돼서 지금 관저에 그냥 고립돼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뭐 대통령 탄핵을 찬성 반대한 사람이 뭐 굉장히 가열차게 대립하고 있다는 거를 제외하면 당 지지율은 똑같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의 최근 한 1, 2주 사이의 변화는 첫 번째 그 의미가 뭐냐면 이재명은 절대 대통령 시켜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윤석열이고 그러니까 이재명만큼은 막아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그건 중도 보수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무조건
당 보고 민주당을 찍는 분들이 어쩔 수 없지만 네. 중도 보수가 결국은 특히 이제 가운데 중도표 스윙 보터들이 어디를 결정하냐가 중요한데 그렇죠. 중도와 보수 속에도 광범위하게 윤석열은 윤석열이다 치더라도 이재명만큼은 절대 막아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고 예. 두 번째로는 이번 여론조사의 변화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정권을 그냥 순순히 내주느니 차라리 예.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차라리 낫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이제 결집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럼요. 예. 야 어디 저놈들한테 가가지고 또 5년 망가뜨리고 또 나라 절단나느니 예. 이쪽한테 혹시 힘을 실어줘서 뭐 살 길을 찾아보자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다고 하는 분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돼서 돌아올 거다라고 믿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그 중에는 그래도 탄핵이 기각돼서 돌아오기는 힘들 거야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분들도 그러나 일단 지금은 고르라면 난 윤석열 대통령 그 스탠스가 차라리 공표하겠다. 맞아요. 안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빨리 되기에 내가 공표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내고 싶지는 않다. 맞아요. 그런 분들도 꽤 거기 섞여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 이재명에 대한 반감을 가지신 분들이 전화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하도 열받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하도 열이 받고 기가 차고 화가 나니까 나한테 전화 안 오나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걸리기만 해라. 예. 그리고 이제 갤럽이나 리얼미 같은 거 정례 조사하는 경우는 이제 그래도 신뢰성이 있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뭐 표본을 모집할 때 예. 연령, 지역, 성별을 다 맞추지만 이념 표집은 정확히는 안 맞춰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맞출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물어보고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별이나 연령이나 지역은 맞춰야 돼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우리 주민등록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념 지향의 표집은 맞출 수 없으면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 쪽이 일단 이념 표현성이 좀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그건 최근에 실제로 와서는 아마 보수 쪽이나 중도 쪽에서 저를 기다리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갤럽 조사가 12월 11일 그때 했을 때는 응답한 사람 중에 나는 보수다 245, 나는 진보다 330. 그렇죠. 12월 17일, 19일 이때도 그러니까 다 계엄 이후입니다. 작년이에요. 보수다 267, 나는 진보다 357. 그러니까 진보가 유의미하게 꽤 많았어요. 그때는 그리고 아마 그때 분위기가 또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계엄이 얼마 안 지난 다음이니까 보수인 분들은 아유 전화 받기도 싫고 아유 뭐 하는 거냐 그래, 그러고 그래요. 진보는 뭔가 이걸 내가 답해서 이거에 대해서 강한 응징 내지는 반대 맞아요. 표하겠다 그랬는데 요번 조사 이제 3주 지나서 요번 조사 이번 조사 보수가 331명 맞아요. 늘었어요. 진보가 293 293명 그 효과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표집이 보수 그러다 갑자기 그동안 보수 확 는 건 아닐 테고 예. 표집된 사람이 난 전화 빨리 바꿔 끝까지 듣는 거죠. 끝까지 듣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데일리한 조사인데 그것도 그래픽이 있죠. 대통령으로 절대 찍고 싶지 않은 후보 이 그래픽 잠깐만 보여주세요. 이게 아주 상당히 재밌는 결과가 나왔던데요. 예, 저기서 대통령으로 절대 찍고 싶지 않은 후보를 여러 사람 나래비 세워놓고 저거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찍고 싶습니까? 아닙니까? 질문이 아니에요. 나래비는 쓰면 안 되는 단어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모르겠는데. 저는 뭐 방송에서 옛날에 들은 것 같은데 그래, 그러니까 줄 세워놓고 그러니까 뭐 이재명,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우원식, 뭐 이낙연, 뭐 김동연, 뭐 쭉 이렇게 하면서 자 누구를 제일 난 절대 찍고 싶지 않아요 했는데 국민 10명 중에 4명 훨씬 넘게 나는 이재명은 안 돼요. 저게 아마 보수라고 생각하는 분만 껴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중도가 껴 있는 거죠. 중도가 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과 혐오, 그다음에 거부감, 이런 게 저건 거의 넌저리 그런 거죠. 저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뭐 지금까지는 어찌 해서 버텨왔지만 실제로 조기 대선이 열린다 하더라도 대선판에서 다자구도 아니면 저렇게 돼서는 사실 이재명 못 이깁니다. 1대1이면 이재명 대표 당선이 상당히 어려워진 거죠. 물론 우리 쪽 후보가 이제 좋은 분이 나와야 되겠지만 저렇게 천장에 딱 갇혀 있고 지지율이 뚫지를 못하는데 이 와중에도 저 정도인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더 조급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싶은 거지. 이 탄핵 계엄 분위기, 이 계엄의 때. 포연이 사라지기 전에 후다닥 해서 빨리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여권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또 절대 찍고 싶지 않은 후보로서 당당히 전체 2등 여권 1등으로 올랐어요. 저기도 이제 막말 악동 이미지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여권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 뭐 다 유력하죠.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뭐 한 발짝 지금 뭐 좀 한 발짝 옆에 가 있지만 한동훈 전 대표도
뭐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데 오세훈 한동훈 두 정치인이 9.9 대 9.6이면 매우 비슷한 수준으로 찍고 싶지 않은 후보로 나왔고 그다음 파란색은 이제 야권인데 야권에선 우원식 의장에 대해서 절대 찍고 싶지 않다는 분은 이제 별로 없는 거죠. 거부감이 전혀 없는 거네요. 거의 없는 거죠. 거부감이. 목소리가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굉장히 큰 딜레마고 저희가 막 그래픽을 준비 안 됐을 때 갤럽 조사에서 저는 눈여겨봤던 게 그러니까 뭐 전체가 뭐 32%가 나왔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지지율이 거기서 이재명 하여튼 탄핵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봤을 때 찬성한 사람들 있잖아요.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 한 60, 뭐 4%, 5% 되는데 탄핵 찬성한 사람만 딱 집다 놓고 그 중에서 누구냐 대통령 누구냐 거기서도 49%예요. 이재명이.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한다는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탄핵 반대 32% 모른다 4% 빼놓고 저 파란색 오른쪽 탄핵 찬성한다는 사람만 모아놓고 자 그중에 누구를 대통령 지지하세요 했는데 거기서도 과반수를 못 얻어요. 거기서 절반이 안 된다는 거죠. 절반입니다. 그 얘기는 맞아요. 이재명이라는 대표에게는 제가 볼 때 러프가 말해서 40%는 죽어도 못 넘을 거라는 이 정말 유리천장이 아주 강하게 있는 거예요. 절대 깨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그 정체나 심지어 공직선거법이나 위증조사에서 여러 가지 그 혐의 사실 얼마나 혐의 사실이 중대했는가를 보여주는 게 재판으로 드러나기 전에도 윤석열 이재명 붙었을 때 정말 0.73% 그렇죠. 그때는 윤석열 후보를 찍는 사람 중에 하나 이재명 절대 싫어 너무 싫어서 찍은 사람도 있었고 아 그렇죠. 이재명 후보를 찍은 사람 중에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원본인데 윤석열 후보는 진짜 싫어 하나 저런 스타일 너무 싫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 거의 정말 거의 0.73이면 여기까지 차서 누가 대통령 밤에는 판세가 바뀌기도 했잖아요. 그럼요. 이재명 대통령 되는 줄 알았죠. 근데 이제 그게 다시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이야기 지금 할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 있어서 지난 2020년 대선도 윤석열 후보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의 그 유리천장에 갇혀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 있기 때문에 너는 절대 아니야라고 하니까 그때는 윤석열은 신인이지 않습니까? 신인 처음 나타난 사람이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아는 윤석열의 여러 가지 단점들을 그때는 잘 모를 때고 그러니까 그때는 정치적으로도 처음 등장했고 공정과 상식의 대명사였고 그 불의에 저항하는 투사임이었잖아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도 되게 멋진 메시지였고. 그리고 이재명 같은 범죄 혐의자는 딱 각이 서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도 0.73% 이겼는데 어찌됐든 이재명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됐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제 지난 2년 동안 잘했으면 좋았는데 잘 못했단 말이에요. 못하고 결국 계엄이라는 최악수를 뒀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상황이 그렇다고 이재명이 되느냐? 똑같다는 거죠. 윤석열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그나마 버텨왔던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도 2년 반 동안 정치를 잘못하고 민심을 따르기보다는 민심을 역행하고 정치로 풀기보다는 뭐 고집불통으로 그냥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비명 행사시키고 그렇게 막나니 짓해도 버텨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적대적 공생 아닙니까? 이재명 때문에 윤석열이 당선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이 저렇게 비명 행사를 하는 막강한 1인 체제, 1극 체제의 당대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 사이는 적대적으로 공생하는 관계예요. 근데 어쨌든 윤석열은 지금 아웃될 위기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항상 우리 당에서도 그 이야기에서 내가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윤석열과 분리해내면 우리 당이 이재명이 남아있는 민주당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이런 민심의 흐름을 정확히 본다면. 근데 윤석열 부여안고 있으면은 윤석열이 살아날 수 있겠다고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계엄의 이 사태로 봤을 때는 살아남기 쉽지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렇죠. 탄핵 소추를 피하기도 탄핵 기각되기 어려울 언젠가는 거고 그렇게 될 건데 그다음에 범죄로서의 내란죄도 다툼의 소지는 있겠지만 피하기가 어려워 보이죠. 이미 종범들이 다 지금 구속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다 재판 넘어가서 그렇죠. 지금 그렇다면은 우리가 윤석열 대표를 끌어안고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 끌어안고 같이 이렇게 쓸려가는 게 아니라 이 합리적 보수와 이 새로운 보수 태어나서 윤석열 대표를 걷어내면 분리해내면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걷어내기가 더 어렵잖아요. 여기는 완전히 어버이 체제고 일극 체제인데 어떻게 걷어내겠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다 비호감이 저렇게 많고 거부감이 많은데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국민들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만 걷어내고 우리 당내에서 정말 그 재미있게 흥미롭게 경선을 해서 좋은 예. 사람 후보로 만들어낸다면 이재명을 버릴 수 없는 민주당은 윤석열 없는 국민의힘이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예. 이야기하니까 저는 이제 혼나고는 있는데 이제 방금 우리 저 김근식 교수님께서 저 아마 SNS에 올리신 저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당이 이길 수 있는 그 희망을 준 그 지금의 민심이 흐르는 건 맞는데 예. 이걸 지금 마치 윤석열 보호, 예. 그다음에 탄핵 반대, 예. 마치 계엄 옹호, 예. 부정선거 확신 이런 극우 프레임을 동조하는 걸로 가는 건 우리가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네, 교수님 저도 교수님 의견에 거의 대부분 동의하는데 공감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계엄 선포되고 그다음에 탄핵 이건 계엄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도 80년대 중후반에 대학을 다녔던 사람으로서 그렇죠. 네. 2024년 대한민국 서울 국회의사당 하늘에 헬기가 뜨고 1공수 3공수가 뭐 투입되고 유리창을 깨고 말도 안 된다. 대통령의 완벽한 판단 미쓰고 완벽한 이건 실책이다. 잘못했다. 이거는 내란죄도 피하기 힘들 것이다. 빨리 대통령 정말 분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쪽인데 이게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가 돌아가고 그러니까 제가 정말 아까도 방송 전에 말씀드렸지만 갈수록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너무 어려워진다.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란 그 이문세 노래가 생각이 나네. 정말 그 노래가 생각이 나.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진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요새 어떤 생각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분리를 결국은 해야 되는 게 국민의힘의 대선이나 앞으로의 당의 생명을 위해서 맞다. 거긴 동의해요. 다만 근데 이게 시점과 그다음 정말 아주 정교한 외과적 수술 같은 거를 어떤 집도에 관해서 언제 그러니까 사실 암 수술도 그 환자가 그래요 저 이제 이러다 죽느니 저를 수술해 주세요라고 동의나 마음에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수술하느냐 아니면 의사가 야 너는 이거 안 하면 죽어 무조건 너 마취할 거야라고 했을 때 막 환자가 저는 아니에요 저 일단 자연식 먹어서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때 그걸 강제로 수술했을 때 오히려 그 환자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수술 경과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시점과 최고의 집도의가 그 환자의 동의를 다 얻은 다음에 정교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뭔가 이 둘 사이에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좀 이 궁금증, 약간 고민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말씀하신 게 진짜 정확하고 그걸 전략적으로 잘 고민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죠. 이재명에 대한 반감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참 대단해요. 지혜롭고 굉장히 감정의 폭이 아주 커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하신 그 적절한 시기. 그게 이제 언제냐면 탄핵에 대해서 대충 이제 결론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상당 부분 진전이 돼서 대통령이 이제 내란 혐의도 정말 형사 피고인이 되는구나. 라는 분위기가 잡히면 우리 당 입장이나 우리 보수 입장에서는 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대통령 우리 당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재명한테 정권을 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중도 보수 합쳐서 어떻게든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그때는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리되는 그 정확한 시기가 저는 조금 걸릴 줄 알았는데 이재명이 워낙 비호감에다가 민주당이 계속 헛발질하니까 이 시기가 너무 일찍 온 거예요. 너무 일찍 제 생각에는 너무 일찍 오는데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공교롭게도 끝까지 대통령을 지키겠다 나는 사람은 전광훈당밖에 없는 이 시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계엄 옹호하고 부정선거 확신하고 탄핵 반대하는 이 강경 아스팔트 우파분들의 목소리 때문에 마치 민심이 바뀐 것처럼 착시하는 거죠. 착시다. 시기가 너무 빨리 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자연식 먹으면 이 암이 다 나을 것이다. 이게 일종의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 계엄 반대, 여기 계엄 옹호하고 탄핵 반대하고 부정선거 조사하는 게 맞다는 걸로 가도 우리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착각하게 만드는 시기 나타나는 거죠. 그 착시와 착각은 진짜 조심하고. 그럼요. 정말 그 신중한 마음으로 잘 들여다봐야 된다. 저한테도 이제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오늘 문자 폭탄이 엄청 오는데 제가 답변 드린 거 저한테 이제 막말 반말 욕 안 하면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제발 좀 존댓말 좀 써주세요. 근데 막 쌍욕하면 저도 이제 바로 답변 드리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서로 존댓말 써가면서 하면 논쟁을 하면 다 납득이 돼요. 다 이해합니다. 저만큼 이재명 안 된다고 저만큼 반 이재명 전선에 써서 싸운 사람 있습니까? 하면 다 인정해요. 그래요. 김 위원장이 제일 열심히 싸웠다. 이재명 막아야 된다는 게 같은 공통의 목표 아니에요? 그럼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느냐를 놓고 생각을 해서 설득을 하면요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부분이 됩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자유통일당이나 정강훈당과 생각이 같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 분명히 엄청나요. 엄청나요.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 지금도 5.18이 공산당이 끼어있다고 북한군이 끼어있다고 생각하고 탄핵은 저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사기 탄핵이라고 그러고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사실 자통당으로 가는 게 맞고 우리 당은 그런 분들을 분리해내기 위해서 미래통합당 이후에 김종인 지도부 거치면서 이준석 지도부, 김기현 지도부 거치면서 심지어는 김기현 지도부 때도 5.18 망언하고 자유통일당 극우 유튜버라고 해서 우리가 분리했잖아요. 그랬었죠. 그때 신혜식도 우리가 컷오프 시키고 그렇죠. 김세 이런 사람도 김세도 컷오프 시키고 김재원 최고 우리가 징계했고 그랬었죠. 그런 우리 당이에요. 근데 오늘 갑자기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당의 주류가 돼서는 안 되죠. 그건 자통당으로 가서 자통당 당원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제가 설득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 부류들이 열심히 싸운 거 내가 인정해요. 그분들도 나라를 생각하는 건 압니다. 근데 또 한 부류가 뭐냐면 저한테 이제 전화 오고 문자 항의하시는 분들이 이재명은 막아야 되지 않아요, 위원장님? 맞습니다. 근데 지금 탄핵되고 윤석열 보호 못하면 우리가 90점이 없어지니까 이재명한테 우리가 정권 헌납하잖아 이런 말씀하세요. 그렇게 맞죠. 그렇게 강하게 우려하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안고 가면 오히려 그게 이재명한테 헌납하는 겁니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지금 김영인 장관 구속 기소돼 있죠. 밑에 그 실행 3인방들 사령관들 다 구속돼서 감옥 가 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그 수사와 재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납득이 되잖아요. 현타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이 반 이재명 반 민주당의 민심이 저변에 있다는 걸 우리가 좀 기본으로 보고 우리 당과 우리 중도 보수가 이재명만큼은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좌파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재명만큼 막아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다면 이 착시 효과에 우리가 흔들리지 마시고 조금 더 길게 전략적으로 이기는 길을 좀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 저한테 그냥 욕만 하지 마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요새 마음고생이 참 심하죠. 죽겠어요 아주. 우리 그래서 교수님이 하여튼 전략적 고민과 여러 가지 또 인간적인 번뇌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여당에서도 우리가 잘해서 지지율 오르는 게 아니다라는 신중 모드가 있다 이런 기사도 조선일보에 났었고요. 근데 워낙 이제 이런 분들이 막 강하게 이렇게 액티브하게 하시니까 힘든 거예요. 그동안 여론조사가 상당히 이변이다라는 일들이 많았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그 정점을 찍은 것 같은 게 당 지지율 국민의힘 46.5, 민주당 39, 그다음 여당의 정권 연장에 찬성한다가 48.6, 야당의 정권 교체에 찬성한다 46.2. 6개월 만에 오차 범위와 밖에서 국민의힘이 앞섰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46.5 대 39면은 7.5%포인트 차이거든요. 네네. 물론 리얼미터가 전반적으로 현 여당이 조금 유리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 추세를 봐야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계엄과 탄핵 때문에 여당의 정권 재창출은 거의 물 건너간 거 아니냐라고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생각했던 거하고 비교해보면 완전히 상전벽해. 네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래서 최근에 쓴 아마 내일자로 나올 것 같은데요. 정권 교체 대세로는 없다. 정권 교체 대세로는 없다. 그럼 왜냐하면 이제 2017년도의 탄핵과 2025년도의 탄핵을 비교했어요. 제가 세 가지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차이는 뭐냐면 지금 유력한 야당의 후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중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거의 대선 출마길이 막힐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보는 게 저는 위중교사보다 더 빨리 나올 거라고 좀 봐요. 왜냐하면 위중교사는 무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재판을 지연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유창훈 난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유창훈 판사가 뭐라 그러냐면 위중교사에 대한 혐의는 소명이 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1심 판결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위증한 사람은 형을 받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거 뭐 복잡합니다만 하여튼 검찰의 항소유서가 굉장히 저는 비율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음주운전하는 사람을 음주와 운전으로 떼어낸 다음에 술 먹는 거 합법입니다. 그다음 운전하는 것도 합법입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도 합법입니다.
뭐 정확히 비유가 들어맞지는 않아요. 제가 판결문을 여러 차례 읽어본 바로는. 그러나 국민들한테 딱 뇌리에는 이게 직관적으로 잘 와닿는 비유 같은데 제가 위중교사 그 1심 판결문 정말 제가 빡빡 줄을 그으면서 몇 번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딱 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얘기를 그전에도 한번 했는데 제가 기자로서 아니 그전에 대학생으로서도 종이에 프린트된 인쇄물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제가 읽은 모든 글로 쓰여진 종이에 글로 쓰여진 걸 통틀어 저는 김동연 재판장의 이재명 피고인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문이 제일 궤변이었습니다. 진짜 제일 궤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는 2017년과 2025년 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재명 리스크가 왜 이제, 우리가 어떤 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왜 발생했느냐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유를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국민의힘이 2017년 탄핵 그 당시 1월 둘째 주예요. 예. 2017년도 1월 둘째 주 한국갤럽에서는요. 민주당 지지 41%, 예. 새누리당 지지 12%였습니다. 아유, 뭐 3분의 1 동학도 안 되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죠? 역전이 역전됐잖아요. 예, 예, 예. 이것이 갖고 있는 함의는 뭐냐면 그 민주당이 보여준 개헌 이후에 보여준 폭정, 폭주 이런 것들에 오만 대해서 방자. 그거 다 됐어요 지금 대통령이 예. 이제면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함의는 또 뭐냐면. 예. 문재인 대통령 후보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예. 그는 2017년도 이제 그 계엄 이제 헌재 재판 쪽으로 가면서 지지율이 급상승을 했어요. 예. 문재인 후보는. 예.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2017년도 보면 1월 달에 이제 바른정당 만들어지고 보수가 분열됐는데 지금은 보수가 분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갖고 있는 가장 큰 함의는 뭐냐면요. 예, 예. 지금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지난주 금요일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정권 교체는 48% 정도 나왔어요. 예.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31%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으로 정권 교체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지지율이 추락하는데 예. 과연 2025년도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졌을 때 예. 2017년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제 누가 장담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 2017년과는 판 자체가 완전히 그래서 달라진 제가 것 같아요. 판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 정권 교체 대사를 놓고 오죽하면 우리 장상훈 예. 조선일보 칼럼에서는 예. 아예 그냥 윤석열, 이재명 둘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그런 말까지 지금 이제 회자되고 있는 이유가 예. 지금 민심의 추론으로 보면은 이거는 아주 엄청난 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얘기하는 20대, 30대가 결국은 중심추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정권 교체 비율이 정권 연장 비율보다 낮게 나온다라는 거. 물론 이제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예. 중요한 거는 여론조사는 추이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요. 딱 계엄제하고 바로 국회에서 탄핵이 되고 나서 지지율이 37%였어요. 예. 근데 지금 지난 31%까지 추락. 어떤 경우는요. MBS 조사는 28%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상자위를 막는 유리벽이 이제 30%가 될 거라는 관측도 이제 심심찮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8%까지 MBS 그러니까요. 조사는 28%까지 맞습니다. 떨어졌. 예. 그러니까 20%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본인이 지난 대선에서 얻은 득표율에 반토막이 났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재명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예. 굉장히 비토 세력이 광범위하게 그렇죠. 더 나가서 여기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지만 비호감도가 여전히 60%에 해당되고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 지지도와 비호감도 예. 그러면 지지도는 20%대 또는 30% 초반이면서 예. 비호감은 60%까지 나온다는 거는 이재명 대표로 인해서 예. 만약에 예. 이게 추려질 경우는 누구도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된다는 장담이 없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제 대통령이 구속됐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모든 시중의 여론은 뭐죠? 이재명 재판도 빨리 신속하게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자꾸 무슨 변호사 선임안에서 국선 변호인 선임받고 이사 부재 무슨 폐문 부재로 송달 안 받고 해서 그렇게 질질 끄는 작전 피지 말고 대통령 탄핵 빨리빨리 하라고 할 거면 똑같은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도 재판 빨리 받아라. 일단 법원도 빨리 진행해라. 여기에는 지금 제가 주변에 봐도 공감대가 만들어진 진짜 거죠. 아주 광범위한 공감대가 그래서 많습니다. 보면 국민들은 그 결과를 보고 투표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또 그게 예를 들어서요. 20만 나고 대법원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럼 대법원에서 계속해서 재판을 해야 되느냐 해야 되지 기소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 측에는 딱 중지된다 하더라도 예, 헌법 84조 그 문제죠. 재판을 예를 들어서 중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또 법을 만들고 그러겠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만에 하나 당선돼서 임기를 시작했다. 그 이후에 대법원 재판 남은 재판을 받는다. 전 정말 남은 모든 재판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절대 받지 않을 것이고 면소 판결이나 공소, 취소 등을 통해서 자기는 모든 재판을 다 털어낼 것이다. 예, 저는 거의 정말 제 상당히 많은 명예를 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게 그럴 거라고 바로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중도층에서의 비율을 봐야 돼요. 예. 이 정도로 나오는군요. 예를 들어서 국힘의 지지가 무려 46.5% 나왔다는 거는요. 중도층의 상당한 쪽이 예. 그리고 민주당은 39%밖에 안 나왔다는 거는 뭐냐면 중도층이 국민의힘 쪽으로 갔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보는 저는 거죠. 조금만 더 디테일을 보태면 알았어. 윤석열 대통령 계엄 잘못했어. 계엄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분 있지만 계엄 잘못했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대통령이 잘못한 거 있어. 그래서 지금 직무정지 당했잖아. 탄핵 받고 있잖아.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내가 국민의힘을 반대하고 여기에 열렬한 반대를 표시하고 민주당을 지지한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빨리 대통령 되는 길에 꽃길 깔아주는 거다? 나는 그건 절대 못하겠어. 그렇죠. 내가 민주당 지지하는 게 이게 이재명 대표가 빨리 대통령 되는 거에 찬성한 것처럼 보여줘? 그걸 하느니 나는 국민의힘 지지라고 버튼을 누를 거야. 전 이런 민심이 그야말로 이재명을 축으로 거기에 반발하는 여론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민주당 지지보다 낮은 이재명 지지도가 갖고 있는 함의가 거기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더 나가서 결국은 이제 서울하고 중도층하고 예. 무당층이 이제 결국은 장악하는데 예. 지금 뭐 상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지만은 예.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특징은 뭐냐면요. 서울 지역이 뒤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서울에서 지난 총선 때 압도적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왜 이 서울 지역에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라든지 민주당의 지지도라든지 이런 쪽이 계속 추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말은 뭐냐면 뭔가 지금 민주당을 수권 정당으로서 인정하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예. 또 지금 최상목 대행의 대행도 협박하잖아요. 아니 그쪽에서 이러면 탄핵하겠다는 얘기가 한 두어 번 나왔어요. 그렇죠. 당에서. 예. 아마 이재명 대표도 좀 엄중한 얘기 좋지.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도 탄핵 얘기하는 거야라는 뉘앙스를 느끼게 하는 발언도 있었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그 문제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너무 지나치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중국과 결국은 김정은 쪽으로 이게 경도된 게 아니냐 러시아 쪽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이제 오늘 출범하지 않습니까? 예. 아마 좌시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 탄핵 소추안을 냈을 때 그게 이제 부결되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그 소추안 때 사실은 미국 일본과 친하게 지내고 중국 러시아를 멀리해서 정확한 어딘가 찾아보겠습니다만 가치 외교에 대한 부정. 가치 외교에 대한 부정 그거를 넣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미국 정계 조야의 정계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당파나 이런 얘기를 하는 정치인은 우리가 이건 조금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떻게 보면 우려감이 굉장히 널리 퍼지고 있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하나 이걸 확인이 안 된 거지만은 팩트는 모 일간지에 있는 기자가 주선을 해서 맞습니다. 예.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비공개로. 그 중국 특파원들이 주로 와 있는 비공개 일종의 회답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자회견도 아니고 비공개 그냥 침묵도모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바라볼 건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두 가지가 치명적 실수를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중국에 대해 실수하면 되는 거지. 그걸 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이 말이 계속 걸리더라고요. 뭐냐면 뭐죠? 이재명 대표가 무슨 말까지 했냐면요. 권력은 잔인하게 활용해야 된다는 말을 썼어요. 그런 얘기도 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토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말 잔인하게 권력을 쓰고 있어요. 예, 그렇죠. 보여줬잖아요. 지금 입법권을 갖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 만약에 행정 권력까지도 갖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나름대로의 공포감, 예. 두려움, 예. 불안감. 이게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 투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를 지금 민주당이 못 깨닫고 있고 그 현역 구속된 걸 보고 다음에는 김건희다 또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게 할 말입니까? 김건희 여사도 구속되면 토리를 내가 입양.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요. 인간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이 뭔가 튀면은 예. 국민들로부터 지지도 받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네 핵심 지지층들 부분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그놈의 그 유튜브들만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예. 개딸들 말만 듣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민주당한테 똑같은 그런 얘기를 돌려줄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예. 얘기하는 논리적 구조라든지 사고적 구조가 너무나 흡사하다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어리석은 국민들 것처럼 뭐 자기네들 판단할지 뭐죠. 국민들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라는 게 미국의 이제 키 교수가 한 유명한 말이거든요. 예. 또 요새는 SNS가 이렇게 아니 어떻게 보면 카톡 검열까지 하겠다는 말까지 나오니까 거기서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 사람 특히 젊은 층들은 젊은 층들. 이렇게 젊은 층들이 보면 정말 자유를 추구하고 오히려 신안보 세대라고 할 정도로 중국 이런 데에 대한 거부감이나 경계심이 많은데 이거 봐라. 카톡 계엄을 선포하듯이 카톡 검열까지 얘기해. 야 이거 반자유로 가겠구나. 그렇습니다. 전체주의로 가겠구나. 중국처럼 우리나라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사실은 젊은 층한테 굉장히 큰 민주당에 대한 어떻게 보면 거부감 내지는 걱정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진핑이가 3기 체제가 들어오면서 모든 검열 다 하지 않습니까? SNS 통해서. 그런 거와 똑같은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때 민주파출소까지 근데 그런 발언까지 하다 보니까 아니야. 이거는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되면은 이재명 독재가 어떤 양상으로 벌어질 건가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자꾸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와중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구속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항의 차원에서 법원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정말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도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리 그러더라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종합적으로 이 여론조사 민심은 반영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민주당의 대위기예요.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한번 추론하고 있는데요. 과연 설 민심은 어떻게 될까? 그죠. 이게 지금 설이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뭐 그렇죠. 이번 주말부터 지금 뭐 바로 이제 민심 엄청나게 긴 한 열흘 이상의 설 연휴가 사실상 시작되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수치가 아니에요. 리얼미터, MBS 지금 똑같이 한국계로 똑같은 추세가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만나서 아니다. 이건 너무나 형평성이 떨어진다. 그런 사안의 중대성으로 봤을 때 어떻게 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느냐. 방어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 민주당이 결국은 최성목이도 타락시키려고 하다라는 그런 오만함.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이 과연 외교 정책을 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중국과 저렇게 북한과 관련해서 아주 나름대로 잘 지내는 건 좋다고 하지만 국정적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트럼프 2기 정부는 출범을 했고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한 나름대로 상당한 교감과 소통이 설 민심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설 민심 끝나고 나서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합니다. 저는. 정말 그게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이 정치 지형에 아주 그냥 완벽한 변곡점이고 그래서 바로미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추석 설 민심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그 첫 번째 이제 관전 포인트고 두 번째는 과연 트럼프 정부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 이것도 굉장히 지금 뭐 많은 뭐 의원들이 지금 이제 미국 가가지고 과연 트럼프를 만날지 안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마침 이제 실내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냥 들어가서 이제 뭐 참석을 하고 있지
정말 핵심적인 분들과 만나서 상황을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핵심적인 의원들은 이렇게 참여가율이 이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일부는 참여를 하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얘기하는 민주당으로서는 오히려 보이지 않게 사면 초과에 민주당이 점점 거기에 좀 쌓여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예. 변화가 있을 수 없는 이례적인 거가 그래서 2017년도 탄핵 당시에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제가 완전히 판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정권 교체 대세로는 없다라고 하는 예. 그런 제목으로 제가 이제 칼럼을 썼는데요. 예. 이것이 이제 지금 민심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